자, 이번 시간에는 순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 앞쪽에서 고배법칙과 합의법칙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순열과 중복순열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문제들은 이미 풀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 기본적인 순열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문제를 풀면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문제를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들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쫙 이렇게 나열해서 적어 놓긴 했지만 우리가 아직 다 배우진 않은 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꼴들이 있냐면 이런 꼴들은 요 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도 그런 꼴이 있는 것 같았는데 여기 있군요. 지금 일부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거든요. 여기에서 보자. 남학생 6명만이 한 줄로 서는 경우니까 이 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대부분 배우지 않았네요. 물론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는데 뒤쪽에 가서 배우고 뒤쪽에 있는 내용들을 배우고 난 이후에 풀게 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적어 놓긴 했지만 뒤쪽에서 그 내용을 배우고 난 이후에 요 내용들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먼저 볼까요? 이제 자, 전체가 한 줄로 서는 경우는 전체 8명이니까 처음 설 수 있는 경우가 8명, 그 다음은 7가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어들어서 최후에 한 명이 나올 때까지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8팩토리얼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경우의 수 혹시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면 경우의 수 첫 번째 수업을 참고로 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전체가 한 줄로 설 때 남학생끼리는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1번 남학생 4명이라고요. 그 4명을 어차피 묶음이니까 M이라고 해버릴게요. 그럼 하나의 묶음이고 묶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B1부터 B4까지 해서 전체 5명이 한 줄로 서는 것처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일단 5개가 한 줄로 서는 경우가 5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런데 그 5팩토리얼에 어느 한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뭐 B2, B3, M, 뭐 B1, B4 이런 경우라고 해봐요.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요런 한 가지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다른 경우를 잡아도 돼요. 어떠한 경우를 잡든 간에 뭐 B4, M, B3, B1, B2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 5가지가 한 줄로 서는 어떠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도 여기 실제로는 M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 B2, B3는 고정한 상태에서 B1, B4도 고정한 상태에서 M이라고 하는 것은 A1부터 A4까지가 나열하는 경우들을 그냥 통틀어서 M이라고 쓴 거잖아요. 실제로는 M 한 가지가 여기서는 A1, A2, A3, A4도 되고요. A1, A2, A4, A3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뭐 A3, A1, A2, A4도 되겠고 맨 마지막에 A4, A3, A2, A1까지의 경우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나열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들을 통틀어서 M이라고 썼다 뿐이지 실제로는 M 내부에서도 남학생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의 수들만큼으로 확장이 된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한 가지 경우당 남학생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의 수로 확장이 되는데 이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이라고요. 그러므로 이것이 남학생을 한 묶음으로 놓았을 때 나열하는 경우의 수 5팩토리얼 가지의 어느 한 가지 경우당 4팩토리얼로 또 확장이 되니까 곱하기 4팩토리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려면 되겠네요. 이해가죠? 자, 두 번째는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서는 방법이에요. 자, 2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면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겠는가를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여학생을 한 줄로 세운다고요. 여학생이 이렇게 한 줄로 서요.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뭐 4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섰을 때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의자를 놓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놓을 수 있으면 5개의 의자가 놓아질 수 있겠죠. 이 5개의 의자가 있고 남학생들이 이렇게 있다고요. 이렇게 있는데 남학생들이 어디에 앉는가 하면 이 5개의 의자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자리에 남학생이 선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예를 들어 A2가 뭐 3번을 고르고 3번 의자를 고르고 A2는 자 5번째 의자, 얘는 첫 번째, 얘는 두 번째 의자를 골랐다고 한다면 여학생들이 여기 서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3번 자리에 A1이 들어갔고요. 5번 자리에 A2, 1번 자리에 A3, 2번 자리에 A4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한다면 결론적으로 A3 여학생, A4 여학생, A1 여학생, A2 하는 식으로 앉아있는 꼴이 될 테니까 절대로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여학생 한 줄로 세우는 경우가 4팩토리얼이 있었고요. 그 4팩토리얼의 가지수 어느 한 가지당 이제 남학생들을 세우게 될 텐데 남학생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 4명의 남학생이 5개의 의자 중에서 어디에 앉을까를 고르는 경우의 수예요. A1이 고를 수 있는 건 5가지가 될 테고요. 그렇죠. 1, 2, 3, 4, 5 중에 고르는 경우니까 A2가 고르는 건 4가지, 3가지, 2가지가 되겠죠. 결국 OP의 4의 가지수라는 거 짐작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4팩 곱하기 OP의 4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해가죠? 자, 세 번째 거 풀어보도록 할까요? A1과 A2 사이에는 2명의 학생이 있도록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A1이 있고요. A2가 있는데 그 사이에 2명의 학생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해 보면 전체 8명 중에서 A1, A2를 제외한 6명이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처음 들어갈 수 있는 게 6가지가 될 테고 그 다음은 5가지가 될 것이므로 자 30가지의 경우의 수만큼으로 A1과 A2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은 묶음인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이 묶음을 우리 P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 P라고 하는 것은 결국 4사람의 묶음일 것이므로 P를 제외하고 또 나머지 4명 결국 5묶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의 수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자, 요 안에 A1, A2 사이에 들어가는 학생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30가지가 나왔고요. 6 곱하기 5로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묶음이 완성됐으니까 그 5개의 묶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우리 생각을 아직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A1과 A2 사이라고만 나와 있지 A1이 앞서야 되는지 A2가 앞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A1이 앞설 수도 있고 A2가 앞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의 수 2가지를 또 곱해줘야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4번을 풀어볼까요? 4번은 지금 양 끝에는 반드시 남학생이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번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남학생 4명 중에서 양 끝에 설 2명의 학생을 모집한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결국 2명을 이렇게 어, 2명을 이렇게 일렬로 세울 예정인데 앞에 서는 애가 맨 앞장 서는 아이고요. 뒤쪽에 서는 애가 가장 뒤에 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남학생 4명 모두가 어쨌든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가 될 테고요. 그 다음은 3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경우의 수로 맨 앞과 맨 뒤에 오는 남학생을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맨 앞과 맨 뒤가 결정이 됐고요. 사이에 있는 6명이 이제
한 줄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러므로 양 끝에 남학생이 오는 경우의 수는 양 끝에 오는 남학생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12가지가 되겠고, 그 남학생을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된 남학생들 안쪽에 있는 또 6명의 학생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또 추가가 될 것이므로 곱하기 6팩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가 또 한 번 적혀 있네요. 이건 뭐 같으니까 이건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풀어보도록 할까요? 8번은 A1과 A2는 반드시 이웃해야 되고 B1과 B2는 이웃하지 않도록 서는 경우이니까, 자, 이번에는 8번은 A1과 A2는 이웃해야 되니까 묶음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B1과 B2는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B1과 B2는 나머지 아이들을 세우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도록 할 것이므로 가장 마지막에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B1, B2는 일단 제껴놓고, 그러면 A1, A2에 묶음이 있고요. A3가 있고 그 다음 A4가 또 있었고요. B1, B2는 가장 마지막에 세울 예정이므로 B3와 B4 해서 묶음과 하나, 둘, 셋, 네 개, 결국 5개의 묶음을 일단 먼저 한 줄로 세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 줄로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이 될 테고요. 미리 생각해 봅시다. A1, A2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A1, A2 묶음과 나머지 A3, A4, B3, B4까지 이렇게 5개의 묶음이 한 줄로 서는 경우가 일단 완성이 됐고요. 이제 B1과 B2를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기만 하면 될 텐데, 자, 보다시피 B1과 B2 사이에 의자를 놓을 거, 요 각각의 사람들의 나열된 사이사이에다가 의자를 배열해서 그 의자에다가 B1, B2를 앉히면 되겠죠. 자, 의자를 배열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 있을 수 있고요.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A1과 A2는 묶음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는 의자를 놓을 수 없고요. 여기 놓을 수 있죠. 자, 여기도 놓을 수 있고요. 여기 4번째, 여기 5번째, 6번째, 결국 의자 6개가 나열되어 있고요. 그래서 B1과 B2라고 하는 건 이 6개의 의자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얘가 고를 수 있는 경우가 6가지, 얘가 5가지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아까 이렇게 배열된 경우에서 이것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곱하기 6 곱하기 5까지 해버리면 8번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계산한 게 될 거예요. 자, 이해가죠? 이번엔 8명 중 6명만이 한 줄로 서는 경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8, 7 하나씩 줄어드는 경우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8p의 6이다 이렇게 퍼뮤테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죠? 자, 아래에 있는 문제는 뭐 1번, 2번 이런 것들은 위에 있는 내용 가지고 풀 수 있긴 한데, 조합을 배우고 나서 풀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바로 그 다음으로 갈까요? 자, 원순열이 바로 나왔어요. 원순열 나왔는데 이건 이미 앞쪽에서 언급이 돼 있나 어디 보자. 앞쪽에서 언급이 안 돼 있나 보구나. 자,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 하면 예를 들어 8명을 갖고 예를 들지 않고 지금 다른 식의 예로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ABCD 4명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줄로 서는 경우는 4팩토리얼이에요. 자, 4팩토리얼인데 이 4팩토리얼의 경우의 수는 여기다 한번 나열한다고 해보면 A, B, C, D도 있을 테고 뭐 A, B, T, C도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막 가겠죠. 그러다가 뭐 B, A, C, D도 있겠고 뭐 B, C, D, A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막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요 경우를 지금 원탁이 이렇게 원탁에 4개의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요 경우를 원탁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버릴게요.
그럼 얘는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A, B, D, C인 경우. 이런 식으로 각각을 나열을 할 건데, 자, 한 줄로 서는 경우와 원탁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전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A 입장에서는 여기가 코가 있고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오른쪽에 D가 있고 왼쪽에 B가 앉아 있는 거죠. 이쪽이 앞쪽이니까. 마주보고 있는 쪽에 C가 앉아 있는 형태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가 B, C, D, A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A는 지금 여기 앉아 있고요. 왼쪽 편에 B, 오른쪽 편에 D가 앉아 있고 앞쪽 마주보고 있는 편에 C가 앉아 있는 것은 얘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입장은 완벽하게 같다고요. 그렇죠? 경우의 수가 더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BCDA라고 써 있는 이와 같은 관계, 이와 같은 이 관계하고 이 관계는 한 줄로 쓸 때는 다른 경우로 생각을 했지만 원탁이라고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같은 경우가 또 어디 나올 것인가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A, B, C, D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 혹은 A가 여기서부터 써지는 경우도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A를 여기서부터 A, B, C, D 이런 순서로 쓰는 경우도 같겠네요. 마찬가지로 얘도 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경우가 원탁에선 네 가지 경우가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즉 여기서 한번 A, B, C, D인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A, B, C, D로 한 줄로 쓰는 경우나 B, C, D, A로 한 줄로 쓰는 경우가 한 줄로 쓰는 경우에서는 다른 경우이겠지만 원탁에서는 같다고요. 또 있겠죠. 그러면 C, D, A, B의 경우도 있겠죠. 볼까요? 여기서부터 C, D, A, B의 경우라고 생각하면 어느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C가 있고요. 오른쪽 편에 D, 왼쪽 편에 B가 있는 형태, 동일하게 같은 형태라는 거 짐작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D, A, B, C인 경우도 동일하다는 거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경우나 이 경우 짐작해 보면 A, B, C, D를 여기서 출발해서 B, C, D, A인 경우 또 여기서 출발해서 C, D, A, B인 경우 또 D, A, B, C인 경우 이 네 가지 경우가 원탁에선 같은 경우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므로 한 줄로 설 때는 4팩이었는데 그것이 이와 같은 원탁이라고 생각한다면 4팩을 네 가지가 한 가지로 줄어드는 관계로 줄어들 것이므로 4로 나눠주는 관계라는 거 알 수 있는데 4팩이 결국 4, 3, 2, 1을 곱한 건데 4로 나눠주면 3, 2, 1만 남겠죠. 3 곱하기 2 곱하기 1만 그 결과는 3팩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인원수가 좀 많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8명이었어요. 8명이 원모양의 탁자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자리가 요렇게 자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A, B, C, D, E, F, G, H 8명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이 경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했을 때 A, B, C, D, E, F, G, H가 앉아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A를 여기서부터 안 친다고 생각해도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같은 경우가 결국 A가 올 수 있는 위치가 8가지, A가 올 수 있는 위치가 8가지가 될 테고 그 모든 8가지의 경우가 전부 같은 경우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이 8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였었는데 8명이 원탁이 않는 경우는 한 줄로 서는 경우 8팩에 대해서 8가지가 한 가지로 줄어들 것이므로 8분의 8팩 결국은 7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건 지워 놓고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좀 더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원탁이 앉는데 A1과 A2가 마주 보도록 해서 원탁이 앉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원탁이 이렇게 있고요.
먼저 A1과 A2가 마주 보도록 한번 원탁에 앉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경우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A1과 A2가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는데, 자, 다른 경우가 또 있을까요?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A1이 여기 있고 A2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요거는 살짝 고개를 돌려본다든지 혹은 이렇게 돌려보면 얘하고 동일한 경우라는 거 알겠죠? 자, 심지어 A1과 A2가 반대편에 앉았다고 생각해 봐요. 이것도 거꾸로 뒤집어서 본다든지 혹은 이 원탁을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얘하고 동일한 경우잖아요. 결국 A1과 A2를 원탁에 앉히는 경우에서는 결국 이 팩을 2로 나누는 가지수, 그쵸? 여기서 출발하는 거 여기서 출발하는 거 같은 경우니까 결국 한 가지 경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1과 A2를 마주 보도록 앉히는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자,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결국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A1과 A2가 앉는 경우에서는 그냥 이렇게 앉는 경우로 고정시켜 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상황에서 그 사이사이에 의자 6개, 나머지 6명을 앉히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주보는 경우 한 가지 수에다 여기에 앉혀야 되는데 여기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에 앉히는 경우 중에서 만약에 A2, A2는 나와 있고요. A3, A4, B1, B2, B3, B4의 경우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A3를 앉히는 경우라고요. 자, 여기서 A3가 앉았을 경우와 여기서부터 A3가 요 순서대로 앉았을 경우 또는 여기서부터 A3가 순서대로 앉았을 경우들을 각각 비교해 볼까요? 자, 얘의 입장에선 오른쪽 편에 A가 앉아 있어요. 근데 얘의 입장에서는 두 칸 건너서 A1이 앉아 있죠. 얘의 입장에서는 세 칸 건너야 A1이 있고 바로 왼쪽 편에는 A2가 앉아 있는 관계예요. 자, 요 세 가지 어느 하나도 같은 게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혹은 이쪽으로 가면 같은 게 나올까 짐작해 볼게요. A3가 이쪽에 있으면 오른쪽 편에 A1이 앉아 있고요. 여기 있다면 오른쪽 편에 A2가 앉아 있다고요. 같은 경우가 아니죠. 자, A3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도 이번에는 왼쪽 편으로 한 칸 떨어져서 A1이 앉아 있는 건데 여기서는 오른쪽 편에, 이쪽이 앞쪽이니까 오른쪽 편에 한 칸 떨어져서 A1이 앉아 있는 경우니까 설사 여기 A3가 앉아 있다 쳐도 이 경우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A3가 여기서부터 앉아 있다 생각해도 왼쪽 편에 A1이 앉아 있는 거고 여기서는 오른쪽 편에 A1이 앉아 있는 거, 여기서는 왼쪽 편에 A2가 앉아 있는 거, 어느 경우도 같은 경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짐작할 수 있으므로,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잠깐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A1과 A2가 이미 이 부분에 자리 잡고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A3가 아무리 움직여 봤자 얘네들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입장이 전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원순열의 경우에는 누군가 원탁에 이미 앉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 앉는 모든 경우에서는 더 이상 원순열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어요. 그냥 한 줄로 서는 경우처럼 생각해 버리는 것과 같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므로 A1, A2 마주보도록 쓰는 경우가 한 가지였고요. 그 이후에 6명이 한 줄로 서는 경우는 마치 한 줄에 서는 경우처럼 생각해 주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해볼까요? A1, A2가 이웃하도록이에요. 이웃한다라고 하는 건 A1과 A2를 이렇게 묶음으로 보라고 했었죠. 그럼 나머지 A3, A4, B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거예요. 결국 얘네를 묶음으로 생각해서 P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마치 원탁에 서는 경우처럼 생각해 버리면 된다고요. 이렇게. 자, 원탁에 서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7팩에서 P가 여기서 출발하는 것들이 각각 모두 같을 것이므로 7로 나눠준 경우 결국 6팩의 경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6팩의 경우 어느 하나를 예로 들자면 여기 P가 앉고 뭐 여기가 A1, 여기 A3, A4, B1, B2, B3, B4가 앉았다고 생각해 볼 텐데 실제로는 이 P라고 하는 게 이게 A1과 A2의 묶음일 것이므로 A1, A2인 경우와 A2, A1인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는 거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A1, A2가 이웃하는 경우는 자, 원탁이 앉는 경우의 수 6팩에서 A1, A2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의 수 두 가지를 곱해주면 될 거예요. 자, 3번은 2번과 거의 동일하죠. A1, A2, A3, A4까지를 묶음 P라고 하고요. 나머지 B1, B2, B3, B4까지 생각하면 묶음 하나와 나머지 4개에서 5개 묶음이 원탁에 앉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5팩 나누기 5가 될 거고요. 그 어느 한 가지를 살펴봐도 실제 P라고 하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의 수만큼 확장이 될 것이므로 곱하기 4팩 해주면 된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3번의 정답입니다. 자, 4번도 볼게요. 4번은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자, 먼저 이 4개의 자리에 여학생들을 앉힌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럼 여러 번 했으니까 4팩 나누기 4 결국 3팩의 경우라는 거 알 수 있죠. 여학생들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자, 이제 그 사이사이에다가 남학생을 앉힐 텐데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의자를 놓는다고 생각해도 이번에는 4개의 의자만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4개의 의자에 남학생 4명이 앉는 경우의 수니까 그냥 비는 경우가 없죠. 의자가 전체를 다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여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서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한 줄로 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써보면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여학생끼리 원탁에 앉는 경우 3팩에서 그 사이사이 4개의 자리에 남학생 4명이 앉는 경우의 수 4팩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해 갔죠? 자, 5번 볼까요? 이번에는 A1, A2 사이에 여학생이 한 명 앉아야 됩니다. 여학생 한 명을 앉아서 묶음으로 둘 건데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학생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여학생 4명 중에 한 명일 테니까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묶음 P라고 해버릴게요. 자, 그러면 P 한 묶음과 이게 지금 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묶음이니까 나머지 5명이 더 존재할 테고요. 전체를 6개의 묶음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6개의 묶음을 지금 원탁에 앉히는 경우니까 원탁에 앉힐게요. 6팩을 6으로 나누는 5팩의 경우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5팩의 경우 P에 대한 묶음이 있고요. 이렇게 나머지 5명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P라고 하는 것은 A1과 여학생과 A2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가 하면 A2와 여학생 A1인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거 알 수 있으므로 곱하기 또 2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팩에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A1과 A2는 마주보며 앉고 그랬으니까 A1과 A2를 마주보며 앉힐게요. 앉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가지 경우의 수예요. 자, 이제 B1과 B2는 반드시 이웃하게 앉혀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니까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자, 조금 생각해 보면 지금 A1, A2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자리가 지금 마주보고 앉아야 되니까 이쪽 편에 3자리가 있고요. 이쪽 편에 3자리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B1과 B2가 이웃해서 앉기 위해서는 여기에 B1, 여기에 B2 이런 식으로 앉아서는 이웃한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B1, B2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 오른쪽 편에선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 아니면 혹은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
그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오른쪽 편에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왼쪽 편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A1과 A2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이상 B1이 어떻게 자리를 잡든 그것은 중복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B1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나온다고요. B1, B2가 이건 한 가지였었고요. 이 경우에 B1, B2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예요. B1, B2의 묶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야 돼요. 묶음이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까 B1, B2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의 수는 아까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B1, B2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의 수까지 생각해 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어느 위치든 B1, B2가 자리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것을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B1, B2가 앉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남는 자리는 지금 네 자리밖에 안 남았고요. 네 명이 이 네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미 자리들을 지금 이미 선점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자리에 앉는 경우에서는 4팩이 될 테고요. 아까 계산 안 했던 B1, B2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의 수 2까지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라는 거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이번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앉는 경우의 수인데 아까 처음에 원탁에서 같은 경우가 나왔던 것을 우리가 고려했듯이 직사각형의 경우에도 어떻게 같은 경우가 나올 것인가를 짐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한 가지 경우의 수 A, B, C, D, E, F, G, H를 이런 경우를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서는 여기 A, B, C, D, E, F, G, H인 경우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앉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버릴게요. 자, 그랬을 때 같은 꼴이 역시 또 나오겠는가 판단해 주는 게 또 문제인데 아까 원탁에 앉는 것처럼 이걸 이렇게 돌려서 그 다음은 얘하고 한번 짐작을 해볼게요. B, C, D, F, G, H, A인 경우하고 짐작해버리면 지금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서 여기서부터 쓰기로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여기가 B, C, D, E, F, G, H, A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느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A의 입장에서 한번 두 가지가 같은가 판단해 볼 텐데 언뜻 봐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보다시피 얘는 자리에 모서리 끝쪽 부분에 앉아 있고요.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모서리가 돌아서서 H가 앉아 있고 왼쪽 부분에 B가 앉아 있는 형태인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으므로 두 가지 형태는 같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같은 경우가 도대체 있을 수 있겠는가 판단을 해봐요. 자, C부터 출발하는 경우 C, D, E, F, G, H, A인 경우도 A가 여기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왼쪽이 모서리인데 여기서는 오른쪽이 모서리라고요. 같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만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경우가 나올까요? 있을까요, 과연? 자, 있지요. 어, 조금 눈치 빠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뭐가 있냐면 요 네 번째부터 출발하는 경우 자, E, F, G, H, A, B, C, D인 경우하고 얘하고 비교해 볼게요. 자, 지금 A가 여기 있고요. 여기선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정면을 바라본다고 하면 코가 여기 있어요. A는 마주보는 편에 G가 앉아 있는데 여기서도 A에 마주보고 있는 편에 G가 앉아 있죠. 이번에는 이렇게 향하고 있으니까 이쪽을 향해 보고 있으니까요. 오른쪽 편이 이 짧은 모서리가 나오고요. H가 앉아 있네요. 여기서도 오른쪽 편에 H 짧은 모서리 맞고요. 왼쪽 편에 B가 있습니다. 다 맞죠? 모든 조건이 같으므로 이 두 가지 꼴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열해서 적는 경우와 여기서부터 나열해서 적는 이 두 가지 경우 꼴이 같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으므로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가 8팩이었는데
두 가지씩 같은 꼴이 나오는 것이므로 나누기 2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죠? 혹은 어떻게 써도 되냐면 7팩의 경우 원순열은 모든 경우를 같다라고 놓았을 때가 7팩이죠. 하지만 여기서 출발, 여기서 출발, 여기서 출발, 여기서 출발하는 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얘나 동일한 결과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왜냐하면 8팩이 8, 7, 6 이렇게 가는 거에서 2로 나눠주면 요거랑 계산한 게 4고 얘는 7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동일한 결과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오는 예제들은 이건 조금 응용을 많이 한 꼴이라서 이거는 이후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조금 헷갈린 꼴이라서 지금 첫 번째 수업 과정에는 쓰기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요거까지 풀고 요 단원을 마치도록 할 건데, 자,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순열이 이렇게 여러 명의 인원만 가지고서 배열하는 형태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다른 형태의 문제들도 한번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볼까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의 곱이 홀수인 거라고 했습니다. 자, 10의 자리 수가 여기 있고 1의 자리 수가 여기 있는데 곱이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홀수 곱하기 짝수 하면 3, 4, 12 역시 짝수 나오죠. 짝수 곱하기 짝수야 당연히 짝수일 테고요. 그러면 곱이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앞쪽에 있는 10의 자릿수도 홀수가 나와야 하고 1의 자릿수도 홀수가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 뭐 37이다라고 하면 각 자릿수의 곱은 3 곱하기 7이니까 홀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처음 것과 두 번째 것이 모두 홀수가 나오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여기서는 지금 두 자리 자연수라고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에 올 수 있는 것은 1, 3, 5, 7, 9 다섯 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도 만약에 여기에서 중복 사용 불가하다라고 나와 있다면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5개의 홀수 중에서 2개를 고르는 수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중복 사용이 안 된다라는 말이 없다면 우리 첫 번째 경우에서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처음 올 수 있는 게 5개, 그 다음도 5개가 되겠죠. 이거는 뭐라고요? 중복 순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파이에 2라고 쓴다고 얘기했죠. 5의 제곱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도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도 역시 중복 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중복이 안 되는 경우 먼저 생각해 볼까요? 중복이 안 되는 경우는 자,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는데 일단 5의 배수인 걸 생략하고 그냥 세 자리 자연수만 고른다고 한다면 처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을 제외하고 0, 1, 2, 3, 4, 5가 다 올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중복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그 다음 쓸 수 없잖아요. 하지만 앞쪽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0을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주는 대신 하나가 늘어나니까 그 다음 올 수 있는 건 5가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이 두 자리에 사용한 숫자를 제외하고 써야 되니까 4가지가 되겠죠.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5 곱하기 5p의 2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이 불가능했을 때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고요. 중복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올 수 있는 거는 0을 제외한 숫자 5개고요. 그 다음은 6개, 또 6개라는 거 짐작할 수 있어요. 5 곱하기 6파이의 2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순열이고요. 아래에 있는 경우의 수는 중복 순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5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순열의 경우 중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5의 배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5의 배수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판단해 보면 1의 자릿수가 0이 오는 거 아니면 또는 1의 자릿수가 5가 오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보다시피 또는의 관계입니다. 이런 경우와 별도로 또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므로 합의 법칙에 의해서 앞쪽에 있는 경우의 수 더하기 뒤쪽에 있는 경우의 수로 계산해야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생각해 볼까요? 자, 0은 이미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그냥 5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과 여기 사용한 숫자를 제외하고 4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OP의 2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가지. 자, 그 다음에 5가 오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아직 0은 사용되기 전이에요. 그러므로 앞쪽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을 제외한 4가지가 될 테고요. 두 번째 올 수 있는 숫자는 여기는 숫자를 쓸 수 없지만 0을 또 쓸 수 있으니까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20 더하기 뒤쪽에 경우의 수 16가지 합하면 36가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중복이 가능한 경우에 5의 배수를 생각해 볼게요. 역시 0이 오는 것과 1의 자리에 5가 오는 경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에는 0을 제외한 5가지. 여기는 뭐 0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것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6가지가 되겠네요. 결국 30가지가 될 테고요. 여기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오는 경우는 0을 제외한 숫자 올 수 있고 여기서는 또 중복이 가능하니까 또 6개가 올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30 더하기 30이라고요. 결국 60개의 경우의 수가 될 것이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조금 빨리 풀게요. 자, 이번에는 7개의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할 때 서로 다른 7개의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한다는 얘기는 결국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알파벳 7개를 나열하는 경우니까. 그렇죠. 중복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가 4320개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적어도가 나오는 꼴, 우리 뭐 집합이나 명제에서도 이런 꼴 많이 했지만 적어도가 나오는 꼴은 어떻게 했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경우를 뺐죠.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이란 얘기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냐면 자음과 자음이 오는 경우, 또 자음과 모음이 오는 경우, 모음과 자음이 오는 경우,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니까 이거의 반대 경우는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음의 개수가 몇 가지라는 게 알려져 있지 않고요. 모음의 개수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우리 경우의 수를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모음의 개수를 우리 X개라고 해버릴게요. 그러면 자음의 개수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7개 중에서 X개를 제외한 7-X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해볼까요? 7개 전체를 일렬로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7팩토리얼이 될 테고요. 빼기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게요. 그러면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는 양 끝에 올 모음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게 X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양 끝에 오는 모음의 경우가 결정이 됐고요. 그러면 나머지 5개의 경우에 5개의 알파벳만 안쪽에서 나열하면 되겠죠. 5팩이 되겠네요. 이것을 계산한 결과가 4320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7팩토리얼은 7 곱하기 6 곱하기 5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앞쪽과 뒤쪽에 5팩토리얼을 공통인수로 빼버릴게요. 그럼 여기는 30 아니구나.
76, 42 마이너스 xp의 2라고 하는 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지요. 왜냐하면 x로부터 하나씩 줄어든 숫자를 두 개만큼 곱하는 거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곱하기 5팩의 경우의 수가 4320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당연히 5팩이 들어가 있겠네요. 5팩만큼 약분해 버리면 되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4320을 저 5팩으로 약분해 버릴게요. 그럼 5팩은 지금 5, 4, 3, 2, 1이 곱해진 것이므로 5하고 2를 곱해서 10을 약분해 버리면 432가 될 테고요. 지금 4하고 3하고 1이 남아있죠. 그러면 뭐 4로 약분한다고 할까요? 그럼 여기가 48, 32가 나올 테고요. 4, 1은 4니까 108 남겠죠. 3으로 또 약분한다고 생각하면 3, 3은 거 3, 6, 18에서 36 남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팩만큼을 이렇게 다 약분을 해버리면 이쪽에서 36만 남는다고요. 결국 42에서 얘를 뺀 결과가 36이 돼야 되니까 여기의 결과는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6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6이 x에서 x-1을 곱한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으므로 x가 당연히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3 곱하기 2가 6일 테니까요. 자, x가 뭘 우리가 x로 놨냐 하면 모음의 개수를 x개라고 놨죠. 그러니까 자음의 개수는 7 빼기 3이니까 4개. 결국 자음의 개수는 4개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얘도 볼게요. 6개의 숫자를 모두 이용해서 라고 했으니까 중복해서 쓰는 건 불가능하죠. 만약에 3을 중복해서 쓰면 6개의 숫자를 모두 이용해서 6자리 정수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므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복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자, 6자리 정수를 만들 때 100번째로 큰 수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건 단계별로 숫자의 크기를 조정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자, 해볼까요? 자, 가장 처음에 가장 큰 수는 6으로 출발하는 숫자는 당연히 가장 큰 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으로 출발하는 6자리 정수는 6은 결정됐으니까 나머지 5개의 숫자만 나열하면 되겠죠? 몇 가지 나오냐면 얘가 5팩토리알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미 5팩토리알 경우의 수가 5, 4, 3, 2, 1을 곱한 경우의 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미 120까지가 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니까 100번째 숫자는 이미 이 안에 포함되죠. 그래서 일단 100번째 큰 수는 6으로 출발하는 숫자라는 건 분명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6으로 출발하는 경우의 수를 좀 더 세분화해서 생각해야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자,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6으로 출발하는 경우의 수 중에서 6으로 출발하는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는 6 다음에 5로 나오는, 그러니까 6, 5로 출발하는 6자리 숫자라는 거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럼 얘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4팩이 되겠죠. 그럼 4팩은 4, 3, 2, 1 곱한 거니까 24가지 경우가 될 테고요. 자, 그 다음 또 따지면 6, 4가 그 다음으로 큰 수가 될 거예요. 얘도 24가지가 될 것이므로 현재까지 48개의 숫자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은 6, 3으로 출발하는 경우도 역시 24가지가 있겠죠. 그럼 현재까지 몇 개 사용했냐면 72개 사용했고요. 6, 2도 있을 건데 얘도 24가지일 테니까 24가지 더해주면 결국은 96가지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므로 96개의 숫자를 이미 사용했으니까 이제 이후에 네 번째 숫자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남은 게 지금 6과 1로 출발하는 숫자 중에서 큰 순서대로 네 번째 숫자만 맞추면 돼요. 그럼 6을 썼으니까 큰 순서대로 하려면 5겠고요. 그 다음은 4, 그 다음 3, 2인 경우가 얘가 97번째가 되겠네요. 그럼 그 다음 숫자는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앞에는 고정인 상태에서 이렇게 바꿔주는 숫자가 98번째로 큰 수가 될 테고요. 그 다음은 이제는
자, 10의 자릿수까지 건드렸으니까 이제 100의 자리 숫자가 3으로 출발하는 게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되겠네요. 3으로 출발하는 것 중에 큰 수는 42라는 거 알 수 있죠. 요게 99번째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숫자가 결국 정답이 되겠네요. 뭘까요? 6, 1, 5로 출발하고 3인데 4위의 순서를 바꾼 24로 바꿔주면 이것이 바로 100번째로 큰 숫자라는 거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61만 5324라고 써주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원탁에 앉을 때 남녀 교대로 앉는 경우의 수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답만 써볼까요? 자, 남학생 먼저 앉히는 경우가 3팩 나누기 3, 2팩의 경우였었고요. 여학생을 요 세 자리에 앉히는 경우는 이미 남학생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와 같더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아래와 같은 탁자에 5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A, B, C, D라고 해볼까요? A가 여기서 출발하는 경우와 여기는 세 가지 모두 다르다는 건 보이죠? A가 여기 앉았다고 해도 여기서는 오른쪽이 모서리인데 왼쪽이 모서리니까 다르다고요. 설사 A가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둥근 탁자니까 얘하고 당연히 다를 테고요. A의 오른쪽에 이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A가 여기 앉아 있는 경우는 얘하고 당연히 다르고 얘하고도 다르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왼쪽 편에 뾰족한 모양이 있으니까 결국 5가지 경우가 어디에서 출발을 했건 간에 전부 다른 경우라는 거 알 수 있으므로 이것은 원탁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렬로 서는 경우와 차이가 없더라. 결국 정답은 벡토리얼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앞쪽에 좀 복잡한 문제를 푸는 바람에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지만 어쨌든 순열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한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